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번과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야외에 나오면 이렇게 핸드폰 이어폰에 딸린 마이크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제가 중고 제품을 샀고요. 새 거는 너무 비싸서 무려 반값에 싸게 잘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장비를 사셨다가 본인하고 잘 안 맞아서 유튜브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중고나라의 유튜브 관련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도 제 용돈의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용돈이 많지 않아서 용돈의 3분의 1을 쓰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깔끔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장만을 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다가 또 공항에서 이걸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PPL이 아니고 제 구독자분께서 황급히 좀 달려오시더니 혹시 재판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20년 만에 공항에서 만난 친구도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해맑고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음료수도 전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파일럿님은 이렇게 뭐 유료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는 VIP 구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2020년 새해에 제가 새해 인사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대략 1000분 넘게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지인들 중에 제가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문자로 요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도 많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주시고 이게 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또 부동산에 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고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게 되고 좀 사기나 그런 걸로부터 좀 안전해지고 그런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처음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표가 100명이었어요. 100명 정도만 내 얘기를 들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 100명한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움을 줘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나눠줘야겠다. 그 100명은 부동산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내가 지식을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방송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화면하고 말하고 싱크도 잘 맞지 않아요. 집에서 녹화할 때는. 왜냐면 저희 집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낮고 제가 뭐 전문 방송인처럼 방송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집 인터넷이 또 굉장히 느립니다. 마포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뭐 SK 브로드밴드를 썼었는데 44,000원 주고 돈이 아까워서 마포 케이블로 바꿨습니다. 15,000원짜리.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 볼 수 있을 정도지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은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런 좋지 못한 영상인데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 보면서
스스로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방송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걸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는 사람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진실해 보인다. 그래서 제 방송을 내가 파일럿님의 방송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사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설 이런 걸 잘 얘기하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앞에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 저랑 여러분이랑 조금 더 소통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에 사설을 조금 넣었습니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또 방송 사연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일단 사연을 먼저 읽고 제가 그거에 대한 해법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은 걸 들어보시고 좀 공감이 된다 싶으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마시고 할게요. 파일럿님, 지인이 제일 부러워요. 흐흐흐. 왜 이제서 만났을까요? 초기 구독자분들도 복 받으신 분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2년 전에 느꼈었고 이제는 좌절이고 절망감이네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화면 돌리다 보니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10억을 넘어섰네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쭉쭉 올라가는 아파트들. 뒤늦게 파일럿님 짚어주신 아파트들 들어가 보니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만큼 많이 올랐고 매물도 없죠. 길게 쓰자면 하소연일 뿐이고. 저도 파일럿님처럼 네이버 부동산 보는 게 취미이고 지도 보는 거 좋아해요. 지도 보다 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요. 임장도 취미예요. 잠시 경매도 했어서 그래봤자 1000만원 벌고 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버는 거는 적고 방해하는 인물, 남편이죠. 남편이 있어서 아직도 전세입니다. 제 메일까지 기회가 올지 모르겠으나 혹시 파일럿님의 클릭에 은총을 받는다면 하고 기대해봅니다. 매물 질문은 아니고요. 제 질문은 바로 방해쟁이 남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하락론자입니다. 저는 파일럿님처럼 하락론자도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거 사서 조금 먹고 팔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싶은 건데 남편은 사는 걸 당장 큰일 나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락할 거라면서요. 있는 돈도 다 잃는다고. 제가 무지 추진력이 있는 편이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하면 저도 흔들려서 주저하다 놓치곤 합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면 될까요? 몰래 사서 팔까도 싶지만 세금, 연금 등 나오면 빤한 거고 답답하네요. 저희가 있는 여윳돈이 2억 정도인데 제 돈이에요. 남편 돈이면 제가 막 사고 그럴 것 같은데 제 돈이라고 제 맘대로 하면 남편 마음 상할까봐 더 못하겠어요. 답변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 풀어나 봅니다. 그럼 좋은 날 되세요. 파일럿님 방송 보면서 왜인지 모르게 위안받습니다. 부동산 정보가 아니더라도 조곤조곤한 말솜씨와 착한 마음씨. 아욱 적다 보니 눈물 날라 그래요.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성봉역 롯데캐슬도 살 뻔하다 남편이 말려서 못 산 겁니다. 오를 것 같다고 이런 초역세권이 없다라며 얘기했는데 큰일 난다며 말려서 저도 오르겠거니 했지만 솔직히 이렇게나 오를 줄 몰랐어요. 방송 보고 파크나인 2차로 알아봤는데
피가 2억이나 되려나 했는데 이미 3억이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청약 기다립니다. 이사 다니느라 거주 여건도 못 채우고 점수도 그냥 전향이에요. 청약도 가능성 없고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멍하니 있었더니 그냥 그지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요. 읽으면서 이제 사연이 참 안타깝긴 하죠. 모든 분들이 사연이 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좀 이런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투기꾼이 되라 이런 방송이 아니라 알아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눈을 떠야 된다, 이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알고서 본인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죠.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만 내가 투자를 안 한 거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동산에서 전혀 모른 채 20년, 30년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 어느새 남들은 이렇게 벌었는데 나는 제자리거나 또는 돈을 많이 못 모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저는 최대한 좀 부동산을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무조건 사라 이런 방송이 아니라, 이 글을 보면 이제 남편이 방해를 한다 그랬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보통은 여성분들은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투자에 비판론적인 분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도 거의 다 그래요. 남자들은 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떨어져도 뭐 어때,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좋은 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보통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예전에 강남에 한참 강남 개발할 당시 1970년대 그 복부인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 복부인들이 다 이제 여성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남편을 데리고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세뇌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도 봐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잖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때 샀으면 한 3억은 벌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남편이 콧방구를 낄 겁니다. 금방 떨어져 이러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랬나? 괜히 내가 그래서, 왜냐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돈을 벌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봐봐, 이렇게 또 올랐어. 여기는 이랬어. 저기는 저랬어.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세뇌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한 가지 예로 저도 와이프한테 처음 만나서 사귀었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와이프를 태우고 갈 때면 우린 저기 보이는 저기 예식장에서 결혼하게 될 거야 이랬습니다. 처음 사귈 때부터. 와이프는 그때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지나다니면서 우린 저기서 결혼하게 될 거야, 저기 우리 예식장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저희는 거기서 결혼을 했죠. 그만큼 세뇌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남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을 버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세뇌 교육을 시켜서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도 약간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뒤집기가 조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물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뭐 이거 투자해볼까? 이러면 못 이기는 척, 뭐 한번 해보든지, 뭐 알아서 해봐, 난 몰라, 이런 식으로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둘이 그걸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남편도 아마
이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될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그거 우리 집 얼마 올랐잖아 이러면서 막 그 내가 샀잖아 그거 보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이제 갑자기 자기가 산 게 이제 된 걸 겁니다. 보통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편을 다그치지 말고 조금씩 물들여가게 이제 티가 안 나게 좀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1, 2년에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말하는 투기고요. 그냥 이분처럼 그냥 자기가 살 집이 하나 필요하고 조금씩 오르고 그렇게 늘려가고 싶다 했으니까 멀리 바라보고 남편을 설득시키고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한 단계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알아보고 있다가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같이 바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지금처럼 아주 잘하고 계세요. 부동산 지도도 많이 보시고 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임장 활동도 많이 하고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능력치가 쭉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세뇌가 되는 순간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개 많이 봤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과감히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주변에 본인하고 잘 생각이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부동산 투자에 좀 회의적인 분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세뇌가 됩니다.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이쪽에 듣고 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에 듣고 보면 저쪽 말이 맞고. 근데 자기의 그 주관이 뚜렷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남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해보면 자기만의 주관이 생깁니다. 그때쯤 되면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고 생활하고 이야기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남편을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불쌍한 우리 남편들 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버리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좋은데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잘 이렇게 좀 세뇌 교육을 해서 같이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국 가서 다시 만나요.